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까지는 황금 연휴도 없습니다. 자꾸만 어려워지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주문 같죠? 그러면 연휴 전후 맑고 우렸던 기업들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현대, 기아차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예봉을 조금은 피한 것도 같습니다. 연휴 기간 한미 정상이 개정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흑자가 줄어든 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점을 고려해 무역 규제 제외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평양행도 빠지고 이 문제 풀려고 미국서 뛰었는데요. 우선 한 곡에 넘긴 듯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3대 백화점들입니다. 추석 선물 장사로 대박까지는 안 돼도 중박은 쳤다는 평가입니다. 추석 선물 판매 실적 따져보니 롯데는 작년보다 9%, 현대는 12.6%, 신세계가 8.2% 늘었습니다. 성장 멈춘 백화점들로선 짭짤한 정도는 됩니다. 5만 원 이상부터 프리미엄 상품 매출이 늘었다니 이익 신장세는 매출 신장세보다 더 컸으리란 분석입니다. 한 백화점에선 작년에 안 팔렸던 400만 원대 위스키, 100만 원대 샴페인이 품절됐답니다. 장사 잘 된 건 좋은데 경제의 윗목도 좀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이제 연휴가 불편했던 흐린 기업입니다. 먼저 옛 동부그룹입니다. 그룹 부실로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간 회사들의 과거 부당 지원이 들통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억 원가량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 받은 곳은 과거 계열사였던 팜한농, 동부팜, 동화청과입니다. 퇴출익이 몰렸던 농산물 회사 동부팜에 나머지 두 곳이 돈 빌려줘 16억 원대 이익 안기고 퇴출도 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실 심화로 결국 3개사 포함해 동부의 비금융 주력사들은 거의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동부는 이후 이름도 DB로 바꿨습니다. 이 사안의 장본인이자 성추행 혐의 터진 뒤 미국 가 계신 김준기 전 회장님, 입장은 뭘까요?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삼성에 이어 여기도 노조 와해 공작 의심을 살 만한 문건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이 회사의 새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연휴 중 공개한 문건을 보면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이런 표현들이 담긴 노조 대응 문건, 무명 직원 명의로 작성된 노조 반대 여론을 자극하는 호소문입니다. 경영진 개입 정황이 보이는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연휴 뒤 첫 출근길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삼성도 노조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포스코가 밝힐 사실관계는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CJ 홈쇼핑 대구 동화백화점입니다. 나란히 1등했는데요. 경영 성적은 아니고 입점업체들한테 받은 수수료율에서였습니다. 대형 유통업 중 홈쇼핑 수수료율이 최고였는데요. CJ 홈쇼핑은 그중 가장 높은 32%, 매출 3분의 1이 수수료였고 동화백화점은 3대 백화점 제치고 23%로 백화점 1등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인테리어비, 판촉비로 내는 돈은 더 있었습니다. 유통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도 큰 돈 못 번다. 그래도 적자는 아니죠. 수수료 물면 남는 게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입점업체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대구은행입니다. 채용비리 저지른 전 행장님이 연휴 직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용비리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겹친 박인규 전 행장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3명도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2014년부터 점수 조작 등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겁니다. 추석 선물로는 좀 쓴 선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정상 채용이 이루어졌더라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은행에서는 부정채용 논란이 있던 직원들 잘 다닌다죠? 이제 수학의 계절인데 경제는 수학할 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일자리는 안 늘고
집값, 이자, 세금은 오르니 말이죠. 가을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경제 각국이 총력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